군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얘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건데 문 대통령 비핵화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 없다.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을 왜 썼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남북회담이나 이걸 해보면요. 사실은 문구 하나, 그 다음에 용어 하나가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만약에 회담에 하다가 합의문을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합의문을 넣을 때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넣겠죠. 네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즉 북한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북한은 아니 그건 이런 뜻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런 디테일 정말 남과 북이 언어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남북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공동 합의, 보도문 발표인데 자구 하나, 토시 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게 다 디테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핵구침약속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할 때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네. 한반도 비핵화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 보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위협이 없는 부분 이런 것도 만약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해석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그런 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해석을 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 문제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문이 작성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바로 악마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세 가지 항에 합의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 두 번째 항에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런데 그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북한이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를 덥석 받아온 거 아니냐. 그때 논란이 아주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디테일 악마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네네. 이런 문구 하나, 단어 하나의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큰 성과가 묻히지 않도록 하려면 네네. 이 디테일 악마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있고 이 국민들에게도 좀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부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비핵화라는 중립적인 표현보다는 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합의했다라는 이게 구체성을 띠게 되면 쉬우면서도 네. 명확한 표현. 네. 네. 그런 그 협상을 위한 이 노력이 좀 담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 구자홍 차장의 말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안찬일 소장님, 북한 노동신문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라는 게 오늘 보도되면서 전원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뭐 전체 회의, 뭐 회의도 많지만 이게 이제 핵을 경진 노선 정책에서 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왜 열었을까요, 이 회의? 노동당 전원회의는 원래 당규약에 6개월에 한 번씩 열게 돼 있고 정치국이 이제 위원 후보위원으로 30여 명으로 구성된다면 당중앙위원회는 그 10배인 300여 명이 위원 후보위원으로 됩니다. 심지어 네. 현성월 단장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니까 저기 참가 멤버인데 뭐 북한의 이제 장차관 이상은 다 거의
위원 후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다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 과연 경진 노선, 핵건설, 경제건설 노선을 뭐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문제를 아마 제도적으로 김정은의 그 고위 간부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지 네, 네. 또 그것을 오늘 저녁 이제 8시쯤 종합뉴스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과연 대외적으로 그걸 또 공개할 것인지 내적으로만 결정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제가 볼 땐 그렇게 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극력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맥시멈 프레셔 얘기도 해놓고요. 회담장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그 채찍과 당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회담의 큰 틀 자체는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협상의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가능성 열어놓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자리를 박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이번 회담은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절실하고 김정은도 절실하고 우리 문 대통령은 절실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3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응축되다 보니까 뭔가의 결과물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필요한 지금 회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도 필요한 회담. 뭔가 결과는 있을 것이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